만약 국내 출시 안 한다던 국산차가 돌연 국내 출시를 선언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물론 그 중에서도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를 매우 간절하게 원하던 차라면 어떨까요? 아마 전시장에 줄을 서서 계약하는 장면과 6개월 대기는 기본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차들이 몇 종류 있죠. 텔루라이드나 i30에는 이미 너무 많이 다뤘고요. 이들과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되는 차는 산타크루즈입니다. 현대차가 북미 현지 전략형 모델이라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국내 출시가 희박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산타크루즈는 분명 국내에 출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타크루즈는 곧 출시를 앞둔 덕에 점점 양산형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이제 헤드램프와 휠 그리고 테일램프도 온전하게 갖춘 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최근 투싼 풀체인지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이와 비슷한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실루엣 유출 사진들이 많아서 굳이 다시 짚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최근 뒷모습도 새로 포착됐죠. 그 중에서도 테일램프가 점등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옆으로 누운 굵은 T자 형태의 테일램프가 산타크루즈 후면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반떼처럼 양쪽 테일램프가 연결되어 납작한 H 형상을 그려내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반떼처럼 가운데가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옆으로 누워있는 T자 모양 테일램프를 본 네티즌들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뒷모습은 전혀 예측이 안된다. 테일램프가 마치 볼보의 토르망치처럼 생겼다. 크기 키운 아반떼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포니 픽업 이후 한국산 픽업 트럭이 부활한다는 소식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산타크루즈 콘셉트카가 공개됐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상도와 정보성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죠. 최근에서야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데 퍼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그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북미 시장에선 결국 폭망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한국 시장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산타크루즈가 공략하는 시장이 북미라는 점을 꼬집는 쪽이 꽤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북미는 픽업 트럭의 성지라 불리고 있죠. 가장 잘 팔리는 차가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램 픽업 트럭 같은 것들이니까요. 여기에 일본 픽업 트럭 브랜드들도 치열하게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은 미드 사이즈 이상급들인데 산타크루즈는 그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픽업 트럭은 무엇보다 차체가 중요한데 산타크루즈와 비슷한 실패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혼다 리치 라인인데요. 산타크루즈처럼 유니보디 차체와 휠하우스를 최소화한 적재함 덕에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바디 차체의 한계가 드러났죠. 프레임 차체 수준의 강성 확보를 위해 많은 보강을 이뤘음에도 비교적 완성도가 떨어졌고 당연히 소비자들의 평가도 좋지 못했고요. 휠하우스와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설계됐다는 적재함은 바닥이 높이 솟아있어 불편했고 뒷좌석 역시 다른 픽업 트럭들과 비교하면 비좁았습니다. 리치라인은 혼다의 SUV인 파일럿 에디를 잘라놓은 차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산타크루즈도 자칫 잘못하면 투싼 에디를 잘라놓은 차라는 별명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여담인데 스파이샷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오프로드 성능이 걱정된다. 저 정도면 오프로드 똥망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 차고가 너무 낮아 보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아직 판단하기 이를 것 같네요. 오프로드보단 도시명 픽업 트럭으로 나왔다는 점도 그렇고 아직 오프로드 실력이 검증된 것도 정식 재원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오프로드 능력을 판단하기엔 많이 이른 것 같네요. 어쨌든 한국 브랜드인 만큼 북미 시장에서의 큰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시장임이 분명하고 이왕 진입하는 시장인데 제대로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자칫 삐끗하면 폭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북미에서의 전망은 이러한데요. 만약 한국에 출시된다면 어떨까요? 사실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운 상황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스파이샷 등장부터 조선 픽업 트럭이다, 나오면 바로 산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사실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죠. 우선 국내에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고 이 때문에 세금도 화물차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들도 이러한 혜택 때문에 구매하는 분들이 상당하죠. 마치 카니발이 북미에서는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비롯한 세제 혜택 때문에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것처럼 산타크루즈도 비슷한 맥락으로 팔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일각에선 산타크루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처럼 진칸과 승객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카니발이 국내 법규에 맞춰 9인승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산타크루즈가 국내에 판매된다면 국내 법규에 맞춰 조금 수정되어 생산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자, 출시되기도 전부터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국산차인 만큼 북미에서 성공을 바라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북미 시장을 저격하고 나온다는 산타크루즈, 굉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북미 시장에서의 성적이 부진하다면 소비자들의 바람대로 국내 출시될 가능성도 높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